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마련한 기획보도 격전지를 가다 양천구 제2선거구 서울시의원 후보들을 만나봅니다. 서울시의원의 도전장을 낸 여야 두 후보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과밀합금 문제 해결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에서는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의 면면을 살펴볼 수 있게 다양한 방법으로 후보자들의 정보를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나는 후보자다에서는 은평구 의원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이동식, 김승혁 후보를 만나보겠습니다. 서울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여행업종에 대한 지원책을 내놨습니다. 시는 여행사 200여 곳을 선정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 비용으로 최대 6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6일 지방선거 격전지를 가다 시의원 출마 후보자들을 소개해드립니다. 오늘은 양천구 제2선거구를 살펴볼 텐데요. 이 선거구에서는 선거에 처음 나서는 두 후보가 맞대결을 펼칩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목일동과 신정동 일부로 이루어진 서울시의원 선거 양천구 제2선거구. 인구는 12만 3천여 명으로 이 중 유권자 수는 약 9만 9천 명입니다. 아파트 재건축과 경전철 목동선 신설, 신정 차량기지 이전 등의 주요 현안입니다. 재개발에 나선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14개 단지 중 절반 이상이 모여 있는 데다 목동 우성 2차 등 리모델링을 추진 중인 단지도 있습니다. 목동선 사업은 지난해 국토교통부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면서 본궤도에 올랐지만 신정 차량기지 이전은 대체 부지를 찾지 못해 사실상 멈춰 있는 상황입니다. 굵직한 과제가 쌓여 있는 양천구 제2선거구. 40대 동갑내기 두 정치 신인이 시의원 배지를 놓고 맞대결을 펼칩니다. 출사표를 던진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이용엽 후보와 국민의힘 허운 후보입니다. 두 후보 모두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으로 선거 출마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제가 황희 국회의원을 모시고 6년 동안 지역의 많은 사업들을 진행하고 기획해 왔습니다. 이 사업들이 중단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강남 못지않는 그런 특구들, 교육특구, 그다음에 명품 주거 특구를 만들기 위해서 출마를 하게 됐고요. 제가 19대 때 보좌관 생활을 하면서 이제 길정 의원을 모셨는데 그때 이 지역에 계속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또 충분히 또 잘 알고 있고 저마다 지역 현안을 도맡아 신속하게 해결하겠다는 각오. 여러 현안 중 이용엽 후보는 목동 아파트 재건축 추진을, 허운 후보는 과밀합금 문제 해결을 강조했습니다. 제가 보좌관으로 있으면서 1차 안전진단, 2차 안전진단을 진행해 왔고 특히 가장 어렵다는 교통영향평가를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이 발표가 남아 있는데 제가 시의원이 된다면 오세훈 시장에게 조속히 지구단위 계획을 발표를 하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양천이 교육특구라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과밀학급이 더 큰 문제입니다. 강남이나 다른 구에서도 또 이런 학군이 좋은 그런 구에서 자치구에 다 겪는 문제이긴 한데 양천도 마찬가지로 과밀학급, 그다음에 교사 부족 이런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이런 건 이제 서울시 교육청이나 아니면은 서울시와 또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 4년 전 지방선거와 2년 전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양천구 제2선거구에서 우위를 점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는 국민의힘 후보 득표율이 55%를 기록해 더불어민주당 후보보다 15%포인트 높았습니다. 최근 치러진 몇 번의 선거 결과가 상이한 가운데 두 정치 신인이 서울시에 입성을 두고 맞대결을 펼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후보들의 선거전이 열기를 더하고 있습니다. 정당마다 선거 승리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지역의 정당별 승리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 문태성 국민의힘 은평을 당협위원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위원장님,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힘 선거 전략은 어떻게 되고 어디에 중점을 두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네, 그동안에 지난해는 서울시장을 바꿨잖아요. 그리고 이제 올해 또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을 바꿔주셨습니다. 정권이 교체가 됐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바꾸자였습니다.
그런데 아직 바꾸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구청장, 시의원입니다. 이제 지방정부를 교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완전히 바꾸자의 완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은평 구민들 또 국민들이 눈높이고 또 바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선거가 정말 코앞입니다. 구청장 또 기초의원 선거 결과를 어떻게 전망하고 계실지 궁금한데요. 현장에서 느끼는 민심의 분위기가 있었을 듯한데 어떻습니까? 네, 서울에서 강북벨트 또 서북부벨트는 민주당 강세 지역이라고들 말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등식이 이제 무너질 거라고 봅니다. 지금 전국적인 상황을 볼 때 서울시장부터 뭐 인천, 경기, 강원, 충남북, 대전 뭐 이렇게 여러 곳을 보면은 이제 변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 국민들도 원하고 있습니다.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모두 이번에는 바꿔줄 거라고 보고요. 현재의 판세는 구청장은 막상막하의 박빙이라고 보고 시의원은 좀 우세로 변하고 있고 구의원들은 이미 뭐 무투표 당선 지역이 가련동도 나왔고 불광동도 나왔고 또 저쪽 녹본 등 지역에도 나왔습니다. 네, 나머지 분들도 다 당선이 될 거라고 보는데 당 지지율이 이제 오늘로써 50%를 넘어섰고 민주당보다 격차를 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날마다 1%씩만 상승하면 승리는 국민의힘, 국민들이 눈높이에 맞는 국민의힘이 이번에 은평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방선거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이 좀 부족하다 이런 지적도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께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대선 득표율보다는 지방선거 득표율이 낮은 것은 사실이고 또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봅니다. 교통 인프라도 해야 되고 재개발, 재건축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추진하고 있는 은평 세길이라든지 신분당 연장선이라든지 또 선진복지라든지 우리 은평은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기초수급자만도 벌써 12%, 또 어르신들도 17%를 넘어서 서울에서의 초고령 사회로 가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은평을 원한다면, 도시가 바뀌기 원한다면 이번 서울시장도 이번 오세훈, 구청장도 이번 남기정, 시의원도 이번 고용호, 박등규 이렇게 모두 구의원 후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피션을 바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또 오세훈 시장과 함께 변화를 바란다면 함께 힘을 모아서 새로운 은평을 만들기를 원한다면 은평을 잘 디자인할 수 있도록 팍팍 2번 후보를 밀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국민의힘 문태성 은평을 당협위원장이었습니다. 비전 2022 지역의 희망을 LG엘러비전은 6월 1일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특집 개표 방송을 진행합니다. 우리 지역의 단체장과 의원은 누가 될지 시시각각 개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녁 7시 20분부터 채널 25번 지역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제8회 지방선거 개표 방송에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선거 기간 거리에는 후보보다 더 눈에 띄는 게 바로 유세차죠. 대형 화면에 큰 소리까지 유권자들의 관심을 끄는 데에는 이 유세차만한 게 없는데요. 선거 유세차의 모든 것들을 취재해봤습니다. 김영민 기자입니다. 정당별 후보별 특색을 담은 유세 차량. 선거구 곳곳을 누비는 후보의 또 다른 발입니다. 유세차는 시끄러운 길에서 유권자들의 눈과 귀를 후보에게 집중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걸 위해 제작 단계부터 차 곳곳에 많은 것들이 들어갑니다. 고화질 LED 전광판을 비롯해 출력이 좋은 스피커, 소음이 적은 발전기는 필수입니다. 완성된 선거 유세 차량의 내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르내리기 쉽게 디딤판이 설치돼 있고 후보가 연설할 수 있는 단상도 있습니다. 뒤쪽에는 LED 전광판이 위치해 있고 마지막으로 안쪽에는 전기 발전기와 스피커가 설치돼 있습니다. 크기와 형태도 다양합니다. 후보의 이름이 유세차 위에 명함처럼 들어가 있기도 하고 전광판을 2층 높이로 올릴 수도 있습니다. 리프트가 올라가면서 뒤에 배경이 다 보이는 차로 해가지고 새로 만들었거든요. 다 방수가 다 돼 있습니다. LED나 음향 장비도 보면 방수 다 돼 있는 장비를 다 쓰거든요. 공식 선거운동 13일 동안 유세차를 빌리는 비용은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 사이. 하루에 100만 원 꼴입니다.
이 비용은 후보자가 15% 이상 득표하면 선거 보존 비용으로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유세차도 일반 차량처럼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공직선거법에 따라 허가받은 유세차에서는 연설이나 대담이 가능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영민입니다. 신사일동 역촌동은 주민 편익시설, 교통환경, 교육환경, 주거환경 등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은 곳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영향관과 최선의 노력을 다해 신사일동 역촌동이 어느 곳보다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겠습니다. 저희 아이가 다니던 학교의 운영위원장, 학부모 회장을 역임하면서 우리 아이들의 교육 환경 개선에 앞장서 왔습니다. 또한 저는 중소기업 CEO로서 20여 년간 회사를 운영하며 현장에서 답이 있다는 경영 철학을 가지고 직원들과 함께 현장에서 일하며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온 경험과 추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구의원이 된다면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지역 경제 활성화에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늘 소통하며 지역이 가지고 있는 숙제를 주민들과 함께 풀어나가는 능력이 다른 후보들과의 차이점이라고 할 것입니다. 박주민 의원과 구청장, 시의원과 함께 응암역에서 역촌역까지 녹번천을 복원해서 새로운 생태 하천을 조성하여 주민들의 편안한 휴식 공간 창출은 물론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과 문화 향유의 공간으로 복원하고 주거 환경의 획기적인 변화로 주변 상권을 활성화하여 역촌동의 가치를 2배로 높일 것입니다. 두 번째 공약은 서부 경전철의 조기 착공과 신사 고개역 신설 추진입니다. 마지막 공약으로는 발달 장애인의 부모님과 가족들의 고충을 항시 들었습니다. 그 마음 당사자가 아니면 모르는 고충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안심하고 보호할 수 있는 센터를 만들어서 부모님과 가족이 늘 경제활동, 외출을 할 수 있도록 한숨 돌릴 수 있는 더불어 함께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겠습니다. 역촌동, 신사일동 주민 여러분 꼭 한번 맡겨보시고 여러분의 큰 일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은평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응암 2동, 3동 동민 여러분. 새로운 은평, 믿는다 승엽아, 젊은 변화 김승엽을 슬로건으로 한 김승엽입니다. 우리 은평은 공공청렴도 최하위, 사회안전지수 최하위, 도시 청결도 최하위, 우리 은평은 최하위의 은평이 되었습니다. 최하위의 은평을 최상위의 은평으로 바꿀 수 있도록 새로운 은평을 꼭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김승엽, 소통을 중시합니다. 그리고 섬세하고 꼼꼼합니다. 오직 은평 구민과 응암 2동, 3동 동민 여러분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또 경청하여 은평 구민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민원의 문제를 꼭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활력으로 열심히 뛰겠습니다. 오직 은평 발전을 위해 그리고 응암 2동과 3동 발전을 위해 열심히 하는 후보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응암동의 가장 큰 민원 중 하나는 주차 문제입니다.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주차장을 항시 개방하고 증개축하여 주차 민원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불광천 수질 개선과 용적률 완화로 재개발, 재건축이 빠르게 시행될 수 있도록 응암 동민 여러분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은 은평의 미래입니다. 어린이들을 위한 옐로우존을 상시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 여러분들을 위하여 청년 베이스 캠프를 설치하여 청년 정책과 창업,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은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 김승엽 젊은 활력으로 은평 구민 여러분과 응암 동민 여러분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되면서 이제야 숨통이 좀 트인다 하는 분들 많이 계시죠?
마스크를 벗고 야외에서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게 이렇게 소중한 것이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하지만 거리두기 해제로 인해서 업종별로는 희비가 엇갈리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는 웃음꽃이 피었다고 합니다. 갑갑함에서 벗어나기 위한 장거리 여행객이 늘어났기 때문인데요. 오미크론 확산세가 정점이었던 지난 3월과 비교했을 때 이용객이 평균 20% 가까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반면에 배달앱은 고객이 줄어들어서 걱정입니다. 한 회사는 전달 대비 최대 90만 명이 감소하기도 했는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업체들은 음식 이외에도 화장품과 유아용품 등 30여 종으로 배달 품목을 확대하면서 돌파구를 찾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로나 상황에 따라 울고 웃는 시장 경제,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서울시가 여행사의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활동 지원에 나섭니다. 서울시는 종합여행업 소기업 200곳에 관광객 유치 활동 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업체는 신청을 받아 업체가 제출한 관광객 유치 계획을 평가해 선정하게 되며 선정된 업체는 최대 600만 원의 관광객 유치 비용을 지원받습니다. 또 평가 결과 우수 여행사에는 최대 400만 원까지 추가로 지원하는데요.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다음 달 14일까지 서울관광재단으로 신청하면 되며 지원업체 선정 결과는 6월 23일에 발표됩니다.